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자, 신한은행 개인금융 지원자네요. 네. 오, 은행 지원자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신한은행이면 굉장히 굵직한 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이제 경쟁률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가요? 뭐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음. 특히 여성 지원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네, 곳이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래도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 그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 될 수 있고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은행에서 많이 이제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경쟁이 매우 치열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 약간 좀 혹독하게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한은행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신한은행의 채용 방식은 어떤가요? 은행권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까다로운가요? 네, 은행이 좀 많이 까다롭죠. 까다롭죠.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심층 면접도 보고 PT 면접도 보고 어떤 데는 뭐 경제 논술 시험도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고객들을 설득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언변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 평가해야 돼서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희망하는 직무가 개인금융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금융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은행 업무 중에서는 이제 네, 기업 금융도 있고 개인 금융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은행 가면 입출금 이런 네, 것도 하잖아요. 계좌 관리. 네, 대출도 받고. 네. 그다음에 그게 뭐 개인금융이에요? 거기 가면은 네, 그렇죠. 거기 가면 또 뭐 이런 저희 어플리케이션 나왔으니까 좀 깔아서 하시면 어떤 네네. 이벤트도 진행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마케팅 관련된 기획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수신 업무라든지 어떤 개인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대출 업무, 뭐 마케팅 업무 이런 것들, 지점 관리 업무까지 다 하는 게 바로 개인 금융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서 개인금융 담당자의 면모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교육봉사와 아이들 지도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학점은 3.65점이고요. 수상 경력은 한화생명에서 2030 세대 마케팅 방안 제안을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학 실력은 토익이 810점이고요. 자격증으로는 CFP, AFPK, 자산관리사,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다음 장도 볼게요. 대내외 활동은 K그룹에서 상상 마케팅 스쿨 2개월간을 했고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2개월간 했네요. 경력으로는 코트라에서 투자 전략팀 사무보조를 5개월간 했고요. 네. H금융투자, PIB 지원실에서 사무보조를 1개월간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이분도 일단 지난 시간에 만난 분처럼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공모전 입상도 많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은데 네. 뭐 CIA, AFKN 뭐 이게 뭔가요? 네네네. 말하기도 좀 어색하시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예전에 이제 금융권 가려면 그 금융 3종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펀드 투자 상담사, 뭐 증권, 파생 상품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네네. 네. 친구들이 자격증 많이 취득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딸 수 없게 됐거든요. 경력이 있어야만 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서 새롭게 요즘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금융 3종이 바로 뭐 AFPK나 CFP, 또 은행 FP 이런 세 개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 관련된 자격증인데 이 CFP 자격증이 따려면 네. 사전에 AFPK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AFPK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CFP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은행 쪽 가는 친구들은 은행 FP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 더 따는 거죠. 이 그래서 이제 CFP 다음은 뭐 없을까? CFP 다음은 없고요. 그냥, CFP도 네. 굉장히 잘한 자격증이네요. 그렇죠.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니까 이야. 어느 정도 재무 설계 쪽에 대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면에서는 예. 네, 잘 취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이면 네. 분명히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제 요즘에 은행권에서 자기 그 이력서에 그 자격증 쓰는 란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력서에 그런 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유 자체가 자격 사항이 꼭 있어야만 좀 뽑아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자격증이 네. 없어도 충분히 행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나중에 면접 가면 물어봐요. 뭐라고요? 은행 자격증 딴 거 있냐고. 어. 근데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좀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그렇겠죠.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것 네네. 같습니다. 이외에도요, 좀 멘토님이 좀 눈여겨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은행이라고 하는 게 약간 자격증, 그러니까 행원으로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사람을 약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좀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게 그 봉사 활동한 건데 그런 봉사 활동을 좀 눈여겨보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지원자가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서 보냈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은행권은 자격증을 쓰는 곳이 없는데 강점, 약점을 쓰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를 녹여 쓰는 것이 좋을까요? 자격증을 전문성으로 말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입인데 막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말하는 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많은 애들이 취득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을 꼭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가 어떤 투자 회사에서 이런 데서 일한 경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문성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 좀 이를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직무에서 준비한 노력의 부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전문성이 되게 뛰어나다까지는 어필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게요. 그 지난번 채용에 서류 전형을 붙었던 기업이라면 이제 자소서를 꼭 새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의 곳을 조금 보완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붙은 네네. 거면 이거 자체가 이제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이제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그냥 냈는데 다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 다시 수정해서 내서 다시 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붙었다고 해서 그대로 또 내게 되면 약간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약간의 좀 보완이라도 해서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보겠습니다. 300자나 200자 같은 짧은 문항도 소제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소제목. 일단 내용 쓰기에도 너무 벅찬 글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100자 안에 써야 되는 뭐 그런 간단한 서술형 질문도 있거든요. 표. 네.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헤드라인 쓰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 의미 뭐 이런 거라고 본다면 그 많은 글자들이 있는 어떤 항목에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헤드라인 쓴다고 본다면 300자나 200자는 그냥 한눈에 확인이 되잖아요. 네.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500자 이상 된다? 약간 그런 기준을 세워서 500자 이상 되면 그때부터 헤드라인을 달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00자 미만에는 굳이 소제목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신한은행 개인금융 직무에 지원하는 오늘의 주인공, 개인금융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경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단,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인생 중 최고의 순간 등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2000바이트 이내. 일단은 2000바이트 글자로 얼마나 되는지 보미 씨 아세요? 한 1000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시네요. 한 글자는 2000바이트, 영어는 1바이트입니다. 네. 숫자도 1바이트고 띄어쓰기도 1바이트죠? 어떻게 알죠?
네, 많이 써봤으니까요.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너무 많이 쓰면 네. 너무 많으면 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 질문도 저희가 자기소개서 코너를 진행하면서 그쵸, 많이 받던 맞아요, 질문이에요. 맞아요. 뭐 데이터가 좀 쌓였는데 가족 중에서는 뭐 부모님이 단골 소재였고 그랬죠. 뭐 기업의 총수나 뭐 유명 인사들의 실화. 실화를 빗대 쓴 내용도 예,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썼는지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은 신뢰를 통해 얻은 기회인데 이제 어떤 계기로 좀 신뢰를 얻었고 어떤 기회를 좀 얻었었는지 소제목 한 줄만 읽어도 좀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요건 알쏭달쏭합니다. 네. 그게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예.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신뢰다, 뭐 신뢰를 통해서 얻은 기회가 있다. 네. 앞서 이제 재환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신뢰를 얻었는지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에 그 역량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역량만 쓰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좀 구체적이지 않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알겠습니다.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신뢰를 통해 얻은 기회. 금융전문가의 꿈을 안고 H금융투자 인턴 활동을 하였을 때입니다. 영업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본사로 배치받아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본사 근무를 통해 영업 전략이 창출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신임과 함께하는 어플 H멤버스 활성화 방안과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투자 펀드 상품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과제를 얻었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 내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통한 전략 도출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제안서가 내부 포털에 게시되어 노력의 결과 또한 인정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와. 금융투자 회사에서 인턴 생활의 경험을 썼는데요. 자리만 지키는 인턴이 아니라 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조금 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네. 일단은 뭐 경험 자체가 네. 자기가 직접 어떤 투자 회사에서 일하면서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권 지원하시는 친구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을 중심으로 네. 이제 쓰는 건데 신뢰보다는 좀 적극성에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적극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네. 또 질문 내용 중에 인생 중 최고의 순간을 적으라고 했는데 질문과 소재 선택이 적절했나요? 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때 했던 경험 자체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저희야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왜 최고의 순간인지가 안 적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뭐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항목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뭔가 좀그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해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면으로 최고의 순간을 썼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2가지를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와 경험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오. 1000바이트 이내. 그렇군요. 정말 이 신한은행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2가지. 야, 물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자격증도 빵빵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네. 이제 굉장히 쓸 게 많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금융권은 가고 싶고 그쵸. 또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자격증 관련된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거나 네. 평소 좀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항목 쓰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꼭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만 행원으로서 자질을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 특히 영업력, 뭐 설득력, 고객 응대 능력 등등등 다양한 은행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2가지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의 어떤 역량을 썼는지 네. 한번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제목
뿌리 깊은 나무. 자, 이제 뭔가 멋지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감은 좀 안 잡힙니다. 이 네. 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세종대왕이 떠오르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적으라고 했는데 네. 이럴 때에는 소제목을 지문 내용에 맞도록 고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세계 금융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런 걸 차라리 헤드라인에 딱 달고 아, 얘가 어떤 걸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준비가 딱 보이도록 헤드라인에 다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썼는지 더 궁금한 것 같긴 한데 보미 씨가 좀 어서 읽어주세요. 네. 뿌리 깊은 나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는 나무는 그 견고함 속에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 은행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고객의 금전적 안정을 책임지기 위한 역량은 전문성입니다. CFP, 자산관리사, 금융 3종 등을 취득하며 실무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제 동아리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 활동을 함으로써 다방면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역량은 소통 능력입니다. 단순히 전문 지식만으로는 고객을 신뢰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으로 하는 학원 상담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층의 고객들과 상담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트라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초청하고 안내하는 일을 도우며 고객 응대 경험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잘 쓴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와닿지 않고 막 이런 네네, 느낌이셨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워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성도 깔끔해요. 이 정도 썼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이런 준비들을 해왔다는 식의 내용이 그냥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어떤 그 강한 포인트를 남겨주기에는 약간 부족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의 역량 중에 그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좀 썼는데 이 소재는 좀 잘 풀었었나요? 네,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 자격증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런 금융 자격증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땄어요라고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차라리 이거를 열정이 있어서 금융에 대한 열정을 이런 것도 준비해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금융 트렌드가 뭐 어떤 저금리의 기조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재무 설계에 대한 영역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재무 설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렌드와 방향성에 맞춰서 썼다면 이 자격증 딴 것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땄다라고만 얘기하니까 네. 그냥 뭐 그냥 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경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원 상담 아르바이트까지 하나의 글에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500자밖에 안 되는데 두 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네. 자기가 한 건 많고 보여주고 싶은 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하나의 경험, 하나의 역량에 하나의 경험 좀 더 250자씩 자세하게 서술했다면 더 좋지 네. 않았을까.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 내용 넣으니까 내용이 이제 뭐 다 담아야 되니까 많이 이제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내용들은 그냥 삭제해도 된다. 핵심만 딱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네.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등을 소개해 주세요. 1000바이트 이내. 자, 그렇다면 네. 이 질문을 대답으로 쓴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좋아요. 취미 생활을 통해 발견한 나의 재능. 일단은 취미생활을 보면은 그 교육봉사, 뭐 아이들 지도 이런 걸 썼는데 네.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미 씨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취미 생활을 통해 발견한 나의 재능.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레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그룹 써니 교육봉사는 저만의 방법으로 레포를 형성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네,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중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준비해오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직접 가르쳐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서로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점차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눈에 띄게 서로 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취미 활동인 교육봉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녹여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레포라고 하는 게 네네. 이제 뭐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어색한데 그 사람과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레포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앞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네. 네. 나오는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것은 약간 좀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소재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환이요. 보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 제 처방전은요. 네네. 이분이 약간 네. 너무 있어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아, 있어빌리티. 너무 있어 보이게 쓰려고 좀 쓰지 않았나. 아, 분명히 뭐 잘 쓴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이 레포 좀 막 이런 단어 들어가고. 네, 너무 네네. 어려워서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재한 씨 생각은요? 저는요 일단 너무 길어요. 쉽게 쓴 거에 좀 약간 그 생각이 드는 한데 네. 이게 800자라고 1000자라고 이게 굳이 맞춰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800자라고 해도 그냥 내 쓸말 없으면 80자로 그게 진실성이 이게 낫다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기계 프로스는 설명문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스님? 어딘가요? 80자 쓰면 떨어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80자 너무 네네. 그럼 심했네요. 88자는 안 됩니까? 88자도 안 되고 아, 예. 최소 몇 자입니까? 그럼 이게 800자라고 했을 최소가 때. 아니라 800자로 쓰라고 했으면 800자 맞춰 써야죠. 아 그런 거예요? 네, 800자 맞춰 쓰는데 네네.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뭐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그동안 글자 수의 80% 정도는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 성의 문제잖아요. 그렇네요. 80자만 쓰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고 그렇군요. 제가 또 한 줄 평을 좀 내려보면 네. 금융권을 위해서 잘 준비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단 내용들이 다 너무 공통돼요. 소통, 네. 공감 공감. 다 이런 식이에요. 적극성.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존에 대한 역량, 네네.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도 다 개인 금융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분들도 좀 다양하게 살려서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라. 그래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니까 자소서에 보면 학원에서 상담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이때 당시 학부모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대부분 대그 학원들이 자, 요 수업도 받아야 된다, 조 수업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인포메이션에서 강요 아닌 좀 강요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그 쪽지 시험을 통해서 요런 과목은 집에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신데 요런 과목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배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과 하나만 딱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단과 하나를 배우고 나서부터 이거 저거 다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간에 이제 합시간에 갑자기 과장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수입을 거두며 학생들과 친해지며 제가 학원을 다시 차렸으면 그거는 네. 법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저 그 수익률이 좋아졌다까지만 쓰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설득이 되나요? 그럼요.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요즘은 다 강의를 들어라 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해라, 뭐 과외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듣는 게 많으신데 이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믿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 상담을 많이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믿음을 드리는 것에 의해서는 굉장히 좀 일가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줘야지 네. 사람들이 믿어요? 아이가 어머니 닮아서 천재네요. 음.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데요? 아 그래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머님들은 믿더라고요. 어머님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쪽지 시험 같은 그런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모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되 그래도 또 기업의 좀 중요한 말은 또 이렇게 좋은 언어로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를 이제 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뭐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개인 영업을 한다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업무들이 많잖아요. 개인 금융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내가 발견을 했고 그 발견한 부분을 찾아서 상대방의 그런 니즈를 채워줬다. 약간 이런 네. 방향으로서
자신만의 어떤 설득 전략이 나와야만 그 이 답변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 거죠. 잘 나왔네요, 그래도. 그렇죠. 뭐 믿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솔직히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뭔가 구체적이지 않죠. 그쵸. 답변할 때.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설득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단과반 하나 이렇게 등록하는 거였는데 어머니한테 한 3개를 미리 3개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머님이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면 하나만 얘기해서 내가 원래 목표했던 것들을 뭐 달성하는 그런 어떤 큰 요청, 작은 요청 말하기 설득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설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고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한번 질문. 볼게요. 네. 네, 본인의 특기가 래퍼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안에서 래퍼 한번 형성해봐라. 와, 정말 어렵네요. 네. 자, 래퍼에서- 공감대 형성해보세요. 네, 래퍼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날씨가 또 굉장히 춥고 네. 그런데 올겨울을 좀 어떻게 날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가습기를 꼭 틀고 자요, 겨울에는. 감기 때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네. 꼭 틀고 자고요. 그리고 가습기 사용제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건강을 그리고요, 위해서. 그 방풍지라고 있어요. 저 아, 얼마 네. 전에 또 그걸 사서 붙였는데 네네. 그걸 하고 있으면 이제 겨울에 이제 찬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오,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좋네요. 네, 그 난방을 세게 틀지 않아도 돼서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춥지 않게 잘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주로 뭐 자몽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레몬티 그리고 캐모마일이라든지 뭐 이런 허브티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면서 비타민C도 챙기고 수시로 목도 축이면서 건조해지지 않게 이 기관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관지. 기관지가 기관지 네.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여기서 뭘 자기가 잘한다, 이거 잘 해왔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라라고 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내용을 썼다면 한번 이런 것도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켜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은행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가실 때 이제 내가 자격증이 없다, 근데 자격증이 딸 시간도 없다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 은행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행원으로서 영업을 잘할 수 있고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은행에 한번 지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경제 상황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제가 좀 약간 많이 찾아가 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전국은행연합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월간 금융이라고 하는 잡지를 그냥 구독해서 볼 수 있는데 공짜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보면 거기 안에 다양한 어떤 금융 트렌드, 경제 트렌드, 뭐 저금리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제 동향이나 이런 금융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격증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직무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는 일환으로 금융 경제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신한은행 개인금융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